택시 기하학입니다.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택시 기하학에 대해서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게 발표한다는데요. 발표 시작해주세요.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유클리드 기하학과 택시 기하학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고 여러분께 발표하게 된 1학년 4반 10번 김준석, 1학년 5반 18번 신지현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고요. 저희가 이 주제에 대해 선택하게 된 동기는 저희 수업 시간에 디유클리드 기하학에 대한 내용을 선생님께서 다뤄주셨습니다. 디유클리드 기하학 중에서 저희가 실생활에서 이용이 될 수 있는 디유클리드 기하학이 뭐가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하던 도중 택시 기하에 대한 생각이 떠올라서 디유클리드 기하학 중 택시 기하에 대한 내용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택시 기하학에 대해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리기 전에 택시 기하학이 포함되어 있는 비유클리드 기하학과 유클리드 기하학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클리드 기하학은 이렇게 5가지의 공리, 5가지의 공준, 23가지의 정의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기하학입니다. 이 공리, 공준, 정의 중에서 공리를 제외하고 정의를 제외하고 5가지 공준 중에서 5번째인 제5공준인 평행선 공준을 부정으로 한 기하학이 비유클리드 기하학입니다. 택시 기하학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유클리드 기하학,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기하학인 유클리드 기하학에서 A, B의 거리를 구할 때에는 이러한 식이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택시 기하는 좀 다릅니다. 택시 기하를 쉽게 이해하는 방법은 이 좌표 평면을 바둑판 모양의 도로망을 가진 도시로 이해하면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A에서 B로 바로 가는 것은 도로가 없으니까 가는 것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A에서 C로 가고 C에서 B로 가게 된다면 이것이 최단거리가 됩니다. 따라서 택시 기하에서 A, B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공식은 이렇게 되게 됩니다. 택시 기하학은 그 유클리드 기하학과 거리에 대한 정의가 다르기 때문에 유클리드 기하학에서 정의된 도형들은 택시 기하학에서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예를 들어서 원을 예로 들 수 있는데요. 저 왼쪽에서 보실 수 있는 그림은 유클리드 기하학에서 원입니다. 원은 한 점에서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으로 그 정의를 택시 기하학에 적용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마름모의 꼴을 나타나게 되고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y는 r이라는 그런 절대값 함수의 모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두 번째 예는 정삼각형인데요. 이 모양은 택시 기하에서의 정삼각형을 뜻합니다. 정삼각형은 세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삼각형을 뜻하는데 그 정의를 택시 기하학에 적용하게 되면 이런 모양이 나타나게 되고 유클리드 기하학에서 세 각이 모두 60도라는 그런 성질은 택시 기하학에서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마지막 예는 마름모입니다. 마름모는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사각형을 이루는데요. 택시 기하학에서는 이러한 모양을 나타나게 되고 유클리드 기하학에서 마름모의 두 대각선은 직교한다는 그런 성질도 택시 기하학에서는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합동 조건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SSS 합동은 이 그림이고요. 그리고 SAS 합동은 위의 그림입니다. 여기서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밑에 삼각형 두 개는 합동 조건을 만족하게 됩니다. 여기서 AC는 2가 되고 여기서 DF도 2가 됩니다. 그리고 FE 또한 2가 되고
A, B 또한 2가 됩니다. 그리고 BC는 4가 되고요. 그리고 DF 또한 DE 또한 4가 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걸 유클리드 기하학으로 보게 된다면 세 변이 똑같은 SSS 합동을 만족합니다. 하지만 이건 눈으로 보셨듯이 모양도 다르고 그리고 삼각형의 세 각도 다르게 됩니다. 따라서 유클리드 기하학에서 성립하는 합동 공리가 비유클리드 기하학의 종류인 택시 기하학에서는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SAS 합동 그리고 ASA 합동도 합동이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 한 점인 P에서 한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해보겠습니다. 일단 경우의 수를 4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가는 A가 0이고 그리고 직선이 Y축과 평행한 경우를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우는 절대값 A가 1인 경우 그리고 세 번째 경우는 절대값 A가 1보다 작은 경우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 경우는 절대값 A가 1보다 큰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A는 0이거나 직선이 Y축과 평행한 경우에는 유클리드 기하학과 동일하게 이러한 공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절대값 A가 1인 경우는 유클리드 기하학에서의 경우와 좀 다릅니다. 여기서 우리가 유클리드 기하학에서는 P에서 이렇게 내려서 이런 선이 최단거리가 되게 됩니다. 하지만 택시 기하에서는 이 점이 최단거리가 아니고 이렇게 X축으로나 아니면 Y축으로 움직이게 되는데 여기서 P와 P1의 거리와 P2의 거리가 같게 되어서 이 공식은 이렇게 두 가지의 경우가 성립하게 됩니다. 다의 경우 절대값 A가 1보다 작은 경우입니다. 여기서는 X축으로 내렸을 때와 Y축으로 내렸을 때 두 가지가 있는데 아까 나의 경우에서는 두 가지가 모두 같았지만 이번의 경우에는 P2가 더 짧게 되어 P2가 D가 되게 됩니다. 따라서 P2는 D 이렇게 공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절대값 A가 1보다 큰 경우도 똑같이 내려보면 P2가 훨씬 더 길게 됩니다. 따라서 P2가 D가 되게 되고 약간 오타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D가 이런 공식이 나오게 됩니다. 다음으로 두 점에서 거리가 같은 점에 대해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반적인 유클리드 기하학에서는 점 A와 점 B에서 거리가 같은 점들의 집합은 이와 같은 성분의 모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저희는 택시 기하학에서는 어떤 모양으로 두 점에서 거리가 같은 점들의 집합이 나타날지 궁금증을 갖게 되었고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똑같이 점 A와 점 B가 좌표 평면 위에 위치한다고 가정했을 때 택시 기하에서의 거리의 정의는 절대값 함수이기 때문에 범위에 따라 그래프가 다양한 모양으로 나눌 수 있어 범위를 나누어서 구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점 A와 점 B의 X좌표, Y좌표를 기준으로 X축과 평행하게, Y축과 평행하게 내 직선을 그었을 때 이렇게 1, 2, 3, 4, 5, 6, 7, 8, 9, 9개의 영역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 두 점 A와 B에서 거리가 같은 점을 P라고 했을 때 점 A, P의 거리와 점 B, P의 거리가 같다는 것을 비례식을 통해 밑에 있는 거리 함수를 사용해 나타나게 되면 각 영역별로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가 영역에 맞는 이 그래프에 만족하는 곳을 찾아서 그래프를 그리게 된다면 점 A와 점 B의 X축끼리의 거리와 Y축끼리의 거리가 같을 경우에는 일정 부분은 영역 전체가, 일정 부분은 그래프가 두 점에서 거리가 같은 점들의 집합이 되고 여기서 X좌표끼리의 거리보다 Y축 좌표끼리의 거리가 더 길 경우에는 가로 모양의 이런 그래프가, 반대 경우에는 세로 모양의 그래프가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유클리드 기하학에서는 두 점에서 거리가 같은 점들의 집합이 두 점을 A, B라 했을 때 성분 A, B를 수직 이등분한다는 성질이 있었는데 택시 기하학에서는 이 성질도 만족하지 않게 됩니다. 저희가 원래 연구를 진행했던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발표를 위해 조금 더 추가 연구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A 지역, B 지역, 그리고 C 지역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물류회사를 세워야 되는데 모두가 다 같은 운송비를 부담하기 위해서 세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외심 지역인 곳에 물류센터를 지어야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유클리드 기하인 경우에는 예각삼각형인 경우 삼각형의 내부에, 중각삼각형인 경우 삼각형의 외부, 그리고 직각삼각형인 경우 삼각형 뒷변의 중심에 위치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점을 바탕으로 저희는 택시계약에서는 어떤 점을 외심으로 잡아야 할지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고 사전 조사를 통해 몇 가지 정보를 알아내어 그 정보가 과연 실제로 맞는지 증명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 결과 유클리드 기하학에서처럼 유클리드에서의 외심과 같은 곳은 그러니까 그 세 점이 예각 삼각형을 이룰 때 똑같이 삼각형 내부에 존재하게 되고 시각 삼각형의 경우에는 가장 긴 뒷변에 중점이 위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유클리드 기하학과 다른 부분이 둔각 삼각형의 경우인데 둔각 삼각형의 경우에서는 경우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저희가 직접 도형을 그려가면 이처럼 두 점에서 저희가 외심에 대한 정의를 두 점에서 거리가 같은 점들의 집합이 세 개가 나타날 텐데 그 세 개의 교점을 외심이라 할 때 이렇게 세 개가 만나지 않아 외심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고 아니면 저기 삼각형 외부에 만나는 점처럼 외심이 생기기도 하고 아니면 이 선 전부가 세 점에서 거리가 같은 점이라는 또 밝혀내게 되었습니다. 또한 다양한 삼각형들을 만들어서 이 점이 그래서 그 실제로 증명을 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래서 예각삼각형에서는 거의 대부분 외심이 존재하고 그리고 직각삼각형에도 거의 대부분 존재합니다. 하지만 둔각삼각형인 경우에는 살짝 경우가 다르죠. 이게 둔각삼각형인 경우에는 아예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고 존재할 경우에도 있고 무수히 많은 점이 존재할 수도 있다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 시간이 있겠습니다. 질문을 하고 싶은 분은 손을 들어주세요. 맨 처음에 택시 기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때 택시 기아의 등위와 공주, 정의 그런 것들을 언급을 해주셨는데 네. 그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알려주시면. 그러니까 그 유클리드 기하학에서 공주가 공리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공리는 좀 더 큰 개념으로 볼 수 있는데 증명이 불가능하지만 우리가 항상 옳다고 믿을 수밖에 없는 믿어지는 그런 영재들을 공리라고 하고요. 공주는 그 공리들이 각 영역 안에서 해당할 경우를 공주라고 합니다. 그럼 그 공리랑 공주는 사이는 어떤 차이가? 그러니까 공리가 더 큰 범위고 그 안에 기하학의 공준 뭐 이런 식으로 영역별로 공준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발표 시작할 때 유클리드 평행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구면 기하학 같은 경우라면 몰라도 저는 택시 기하학 같은 경우에서는 평행선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평행선 공준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만족하지 않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좀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주면 안 될까요? 저희가 말씀 못 드린 게 있는데 이게 택시 기하학이 비유클리드 기하학의 한 종류이긴 하지만 택시 기하학 자체가 유클리드 기하학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그 거리 함수가 다를 뿐이고 그래서 택시 기하학이 그냥 유클리드 기하학과 조금 내용이 다르다는 의미에서 비유클리드 기하학에 속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그 평행선 공주는 성립을 하게 됩니다. 성립하는 거예요? 네. 하는데 유클리드 기하학과 조금 내용이 달라서 그 유클리드 기하학에 속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택시기하학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실생활에서 되게 많이 사용한다고 하셨는데 실생활은 2차원이 아니라 3차원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높은 곳으로 올라갈 때 이렇게 직각으로 X축으로 이동하고 Z축으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빗변을 계단을 이용하든지 이런 식으로 빗변을 통해서 이동하잖아요. 오히려 택시기하학이 실생활에서 3차원이니까 실생활은 못 쓰지 않나요? 택시 기하,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까지 살펴본 택시 기하학이 실생활에 사용된 경우는 내비게이션처럼 2차원의 평면에서 그 길을 찾을 때 사용되거나 애초에 택시 기하학 자체가 그 거리에서 택시가 이동하는 것을 본따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 3차원까지는 아직 생각하지 못해봤고 2차원일 경우에만 가정해서 연구를 해봤습니다. 자, 질문 하나만 할게요. 혹시 그 참고한 논문이나 서적이 뭐가 있어요? 논문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는 없고 네. 저기 적어놨어요. 아, 그만한데. 본인들이 그 논문을 바탕으로 직접 연구한 부분이 어디예요? 본인들이 직접 연구한 부분이 느낀 거 말이에요. 거의 다, 그러니까 그 그림 도형을 사용한 부분 같은 경우 저희가 다 직접 만들어서 증명도 해보고. 아, 도형을 한 부분이요? 네. 그러니까 뭐 왜냐면 저도 비유클리드 기하학 패시기하에 대한 내용이 인터넷에 있거나 논문에 있는 내용들이 이렇게 사실 자세히는 없거든요. 그거 자세히 할 때 다른 데서 이제 조사한 자료인지 본인들이 직접 한 건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자료에서 좀 더 구체화 시켜가지고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